55세 은퇴한 중학교 교사, 전세도 포기하고 월 300 현금흐름 만든 비밀. 솔직히 말해서 요즘 누가 정년까지 편하게 가면 되라는 말을 믿나요? 55세면 한창 일할 나이 같기도 한데 막상 은퇴 통보를 받거나 스스로 퇴직을 선택하면 세상이 갑자기 정지한 듯 느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은퇴를 앞둔 분들 또는 이미 은퇴해 본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직업 명함을 잃으면 그 빈자리를 채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돈이면 좋은데 정작 은퇴해서 깨닫게 되는 건 다음의 현실입니다. 연금은 생각보다 늦게 나오고, 예금 적금은 금방 바닥이 보이고, 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직장은 다시 구하려고 해도 눈높이가 안 맞고, 이제는 월급 대신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된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위의 제목처럼 55세 은퇴한 중학교 교사처럼 삶의 형태를 과감히 바꾸고 월 300의 현금 흐름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본문 은퇴 뒤 가장 위험한 말, 나중에 생각하지 뭐. 사람은 이상하게도 은퇴하기 전까지는 은퇴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정감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금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빠듯하더라고요. 퇴직금이 있으니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한 23년 버티니까 거의 끝나더라고요. 아이들 결혼식, 부모님 병원비, 갑자기 터지는 집수리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진짜 버틸 수가 없겠다. 나도 매달 월급 대신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 이때 선택지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1. 지출 구조를 완전히 바꾸거나 2. 소득 구조를 완전히 바꾸거나 3. 둘 다 바꾸거나 55세 은퇴한 중학교 교사도 결국 이 셋 중 세 번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전세를 포기하고 생활 구조를 바꾸고 소득을 새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선택은 특별한 사람이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시야를 조금 넓히면 일반인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전략들이에요. 지금부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선택한 현실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세 가지 방식을 소개해 볼게요. 사례 1. 비용 구조를 바꿔 월 300 현금 흐름을 만든 55세 교사. 이분은 은퇴 직후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전세 3억을 묶어두고 월세 없이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하니까 목돈이 묶여있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전세를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회수, 그 돈으로 소형 임대용 부동산 2곳을 매입했습니다. 물론 대출도 조금 끼웠고 수익률은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기가 막혔죠. 소형 임대 2곳에서 월세 총 24만 260만 원. 본인은 월세 70만 원인 집으로 이사. 지출 구조도 줄이면서 돈이 남기 시작. 즉, 자기 집을 포기했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얻은 것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핵심은 하나예요. 내가 평생 믿어왔던 내 집 선호관념과 은퇴 이후의 현실은 별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 은퇴 후에는 내 집보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이 훨씬 큰 안정감을 줍니다. 사례 2. 자산은 없지만 기술로 월 200을 만든 60세 간호조무사. 이분은 자산이 많지 않았어요. 퇴직금도 적었고 기초연금은 더더욱 부족했죠. 그 대신 평생 몸으로 익힌 간병과 건강관리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방문 건강관리운동 보조 서비스입니다. 1시간 34만 원. 하루 3타임만 뛰어도 10만 원. 주 5일 작업하면 월 200은 충분. 이분이 했던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명함이 없는 게 너무 공허했어요. 그래서 다시 명함을 만들었죠. 집에서 편하게 받는 건강관리 서비스라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은퇴 후에 돈을 버는 것은 남아있는 자산이 아니라 남아있는 기술이다.
그리고 기술은 나이가 들어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사례 3, 50대 후반 부부가 시작한 퇴근 후 3시간 온라인 판매. 이 부부는 투자도 자신 없고 몸으로 하는 서비스 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자녀가 말했죠. 엄마, 아빠, 요즘은 집에서 물건 팔아도 돼요. 그 말 하나로 시작한 것이 중고 공산품 온라인 판매였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교육 영상 시청, 인기 품목 분석, 집 근처 도매상에서 물건 소량 확보, 저녁 시간 포장 발송. 6개월 만에 이렇게 됩니다. 매출 350만 원, 순수익 약 120만 원. 일 자체가 리듬이 생기면서 스트레스 해소, 일을 한다는 정신적 안정감 상승. 이분들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은 거예요. 은퇴 후 우울감이 가장 많이 오는 이유는 일상의 구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 판매로 그 구조를 되찾은 셈이죠. 은퇴 후 우리가 배워야 할 5가지 진실. 세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일 은퇴 후엔 집보다 현금이 훨씬 중요하다. 자산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만 현금 흐름은 실제 생활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일할 수 있는 기술은 나이를 먹어도 유통기한이 없다. 기술의 범위는 넓습니다. 간단한 서비스부터 정리수납 돌봄, 홈가드닝까지 다양하죠. 3. 소규모 창업은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낮다. 온라인 판매나 소규모 서비스 창업은 은퇴 세대의 새로운 부업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삶의 구조를 바꾸는 용기가 모든 변화의 시작. 전세 포기, 지출 조정, 작은 일부터 시작. 어떤 형태로든 생활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5. 은퇴는 끝이 아니라 직업을 재설계하는 시기. 중학교 교사였던 분이 임대사업자가 되고 간호조무사가 건강관리 전문가가 되고 평범한 부부가 온라인 셀러가 되는 시대입니다. 마무리. 은퇴는 예상보다 빨리 오고 삶은 예상보다 길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오더라고요. 근데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가진 자산이 적든 기술이 부족하든 나이가 많든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55세 교사가 전세를 포기하고 월 300을 만들 수 있었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분명히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